이 영상은 다가구에서 제품 제공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갔다곤 해도 사실 원룸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한 거라 대단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한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딱 타이밍이 맞게 다가구라는 브랜드에서 책상과 서랍, 모니터 받침대를 제공해 줄 테니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사실 원래 다른 브랜드 책상 구입을 생각하고 있던 터라서 좀 고민을 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다가구도 꽤 평가가 좋은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가구가 무슨 브랜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달받은 자료를 좀 읽어드리면, 다가구는 100% 국내 생산을 하며 친환경적인 이 재료 상품을 사용하고 생산 및 검수 중 파손이 발생될 경우 자리에서 즉시 폐기하며, 이거 너무 기네요. 좋은 브랜드란 내용이니까 원하시는 분은 일시 정지하시고 읽어보세요. 제가 배송받은 제품은 프레그마 책상, 4단 서랍장, 1000mm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프레그마 책상은 다가구의 대표 브랜드이자 가장 베이직한 제품으로 상판은 80×45cm 크기부터 180×80cm까지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흔들림이 적고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는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이건 조립해서 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책상에 도착하기 전에 일단 제 방의 상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서울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실평수 5평 남짓한 작은 오피스텔 방입니다. 부엌 공간도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아주 컴팩트한 방이지만 사실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사한 직후라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이긴 한데요. 제가 이전까지 쓰던 그 나무 밥상 같은 거 있죠? 거기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건 이사하면서 그냥 버렸고 저기 보조 책상 하나 남겨서 온 상태입니다. 사실 작은 책상으로 맞출까도 했는데 어차피 작은 책상 두나 큰 책상을 두나 방이 좁은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그냥 160×80cm 두 번째로 큰 상판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문한 가구들이 문 앞에 전부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문했던 택배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큰 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솔직히 제가 이 안건을 받을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직접 책상을 조립하는 과정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구 같은 걸 조립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립을 해야 하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조립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닥에다가 가구 박스를 펼쳐 놓으니까 방 안이 가득 찹니다. 이거 진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박스 구성품은 1000mm 모니터 받침대, 상판, 데스크 프레임, 그리고 4단 서랍입니다. 일단 책상부터 조립을 마친 다음에 나머지를 조립하는 편이 더 좋겠죠? 그런데 솔직히 조립 과정을 보려고 제 영상 쓰셨다면 그냥 다른 분들이 같은 물건 조립한 영상이나 다가구 공식 영상도 있으니까 그쪽을 보는 편이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책상부터 만들어 봅시다. 바닥에 엎어놓고 포장을 뜯습니다. 열어보면 조립 설명서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따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다 철제고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입니다. 일단 상판 프레임부터 조립을 해야겠죠. 그런데 조립 영상 찾아보니까 다들 전동 드라이버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거 없습니다. 드라이버 자체가 집에 없어서 집 앞에 다이소 가서 5,000원짜리 공구 세트 하나 집어왔어요. 이걸로 조립하겠습니다. 이제 볼트를 줘야 하는데 은색 볼트랑 검은색 볼트가 있습니다. 은색이 나무에 끼우는 거, 검은색이 금소에 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를 맞추기 위해 각각의 구멍에 살짝만 끼워두고 그 다음에 80% 정도씩만 각각의 볼트를 조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때 100% 다 조이진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프레임을 조립할 차례입니다. 다리 프레임에는 구멍이 큰 구멍이랑 작은 구멍 두 종류가 있는데 작은 구멍 두 개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조립해주게 됩니다. 철제 브래킷을 이 다리 프레임 안쪽으로 넣는데 브래킷의 구멍이랑 프레임의 작은 구멍이랑 맞도록 끼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 볼트를 조여줘야 하는데요. 이건 동봉된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여줘야 합니다. 설명서대로 렌치에 가이드 러너, 볼트를 순차적으로 끼운 다음에 조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이드 러너가 없으면 볼트가 제멋대로 끼워줄 수 있으니까 쓰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설명서에 적혀있는 대로 볼트랑 가이드 러너를 끼고 넣어주면 볼트가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다보면 어떻게 되긴 되는데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프레그마 다가구라고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공식 채널에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쉽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프레임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브라켓을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육각렌치에 이렇게 볼트를 하나 걸어서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각 렌치를 돌리다 보면 아래 바닥 때문에 육각 렌치를 돌리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어거지로 조립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공식 영상을 보시면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걸 먼저 보고 조립을 했어야 하는데 다 만들어 놓고 보게 되네요. 다리 프레임 조립에 앞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상판을 맨 바닥에 내려놓고 조립할 경우 육각 렌치를 돌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판 밑에 뭔가를 받쳐놓고 공간을 살짝 띄워주신다면 더욱 원활한 조립이 가능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상판 박스를 접어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꼭 박스가 아니더라도 공간 확보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판과 마찬가지로 다리 프레임 볼트도 일단 80%만 먼저 조여 놓으세요. 그 다음 아까 80%만 돌려놓았던 상판 프레임 나사를 끝까지 조이고, 마지막으로 다리 프레임 나사를 끝까지 조이는 식으로 해야지 중간에 비뚤어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마감 캡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KC 인증과 AS 정보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책상 완성인데, 저 같은 생판 초보자가 수동 드라이버를 가지고 영상까지 찍으면서 하니까 포장 뜯는 것부터 해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조립에 익숙하시고 전동 드라이버 있으면 진짜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공식 사이트에서는 15분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다 만들었으니까 세워주고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해보려고 했는데, 조립 다 하고 나서 모서리에 파손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럴 수가. 생각해보면 처음에 부품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조립을 시작했죠. 그런데 다가구는 상판 제조 중에 파손이 생기면 폐기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특히나 리뷰용 제품 보내주는데 설마 파손된 걸 보내줬을 리는 없고, 배송 중이나 조립 중에 파손이 됐겠죠. 그래서 다가구에 메일 보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요. 답변이 왔는데, 일단 이 파손 모양을 보면 배송 중 파손으로 보이며 수령 후 7일 이내에 파손 확인 시 바로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 방지를 위한 파손 방지 포장을 하기 때문에 파손율은 현재 1에서 2%대로 줄었다고 하네요. 제가 하는 게임에서 5성 캐릭터 뽑을 확률이 0.6%니까 그거보다 높긴 한데 제가 그 낮은 확률에 당첨돼 버렸네요. 분명 포장은 꽤 튼튼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운이 나쁜 걸로 봐야죠. 그래도 조립 전에는 꼭 상판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조립했으니까 튼튼한지 확인해 봐야죠. 제가 80kg 정도거든요. 그런데 책상 위에 제가 올라가도 상판 하나도 안 이어지네요. 진짜 튼튼하긴 한가 봅니다. 그리고 사실 프레임 다리가 좀 너무 얇아서 잘 흔들리면 어쩌지 생각했는데 흔들림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구들도 마저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4단 서랍입니다. 대충 박스를 확 찢어주고 스티로폼에 잘 포장되어 있는 서랍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서랍장은 다행히도 다 조립되어 있는 상태로 배송이 오고 우리는 손잡이만 끼워주면 됩니다. 서랍 안에 손잡이랑 볼트가 있으니까 조립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서랍은 프레그마 책상 아래에 딱 맞게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스탠드입니다. 일단 큰 사이즈로 주문했고 수납 공간이 둘로 나뉘어 있고 또 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뒤쪽에 살짝 바닥이랑 틈을 만들어 준 점은 디자인이 굉장히 센스가 있네요. 자, 이제 조립을 모두 마치고 데스크 세팅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올 검은색 디자인은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다만 책상 아래에 지금 멀티탭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나동그라져 있죠. 사실 다가구 페르마타라는 제품에는 멀티탭 트레이가 같이 제공되어서 멀티탭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프레그마는 그런 잡다한 기능이 없다는 점이 약간 아쉽습니다. 만약 제가 컴퓨터용 책상을 개인적으로 구매한다면 페르마타를 구입할 것 같네요. 저는 안 쓰긴 하는데 모니터 암 쓰시는 분들은 또 그게 설치하기가 편하고요. 그래도 책상 자체는 아주 널찍해서 좋습니다. 노트북 몇 대를 올려놔도 충분한 크기네요. 여기서 앞으로 작업, 촬영이 다 진행될 건데 당연하게 또 예전에 쓰던 그 나무 밥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네요 이거. 책상 흔들림도 거의 없고 높이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검은색을 좋아해서 검은색을 주문한 건 좋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지문이 굉장히 잘 묻는다는 사실이죠. 손에 유분이 묻어있는 상태로 책상을 만지면 바로 손자국이 이렇게 찍힙니다.
촬영을 할 때마다 잘 닦아줘야 한다는 점이 약간 거슬립니다. 상판색 선택할 때 참고하세요. 그래서 책상에 검은색 장패를 깔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답이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 세팅으로 이 책상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정말 딱 필요한 시기에 책상을 제공해주신 다가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실제로도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주변에 추천하고 다닐 생각입니다. 이제 드디어 좀 유튜버다운 책상 세팅을 하게 되었네요. 감격스럽습니다. 그럼 다음번에야말로 다시 진짜 노트북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